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386 세대 유감에서 제2부 민주화 공로자인가 수혜자인가를 리뷰해봅니다. 작가는 386 세대가 80년대 격변을 겪었다는 이유로 한국 사회 장기 집권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386들의 전유물인가에 대하여서도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1980년 광주 사태 이후 전두환은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금까지의 교육과는 완전히 달라진 대학가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730 교육 조치는 과외 및 재학생 학원 수강 금지, 대학별 본고사 폐지, 대학 졸업 정원제 실시와 입학 정원 대폭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 졸업 정원제와 입학 정원 확대가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81학년도부터 입학 인원을 졸업 정원의 130%, 82학년도에는 150%로 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대학도 미달인 학과가 속출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마음만 먹으면 대학에 가는 시대가 대두한 것이죠. 실제로 서울대 법학과 면접에서 관악산에 노루가 뛰논다, 법대 교수, 너는 참하다오 등을 영어로 말해보라고 하니 관악 마운틴 노루 점핑, 티처 오브 법대, you need no energy 라는 응답을 서울대 교수들 명상에 거침없이 지르고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고 하는 지원자들이 있었다고 하니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 에피소드는 1981년 1월 29일 경향신문에 실제로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1982년 1월엔 야간 통금이 해제되었고 6개월 후엔 해외여행과 해외 유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1980년 12월 컬러 TV 등장으로 이 당시 대학생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81학번 학생들은 그 전의 선배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정부와 맞붙었던 과거의 대학생들이 아니었죠. 부산, 서울, 미 문화원, 방화, 점거, 농성 사건은 그동안의 신군부의 집권이 대한민국 국내의 문제였다면 미국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외세와 반미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가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1985년 4월 이후 구국학생연맹, 자민투, 애학투련 등 여러 학생운동 조직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3대 대학생 조직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최전방에 1981년 대학생이 된 386들이 초창기 멤버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1987년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을 계기로 전대협이 만들어집니다. 1987년 6.29 선언을 통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관철됩니다. 386들은 시위에 있어 분명한 위계가 필요하였습니다. 위와 아래를 구분하고 전략 전술이 잘 전달되며 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도부의 지휘가 효과적으로 최말단까지 전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위계는 고착화되었고 토론은 묘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대처럼 상명하복만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1980년대 운동권 내에서도 자민투와 민민투가 서로 갈등을 빚었으며 6.29 선언과 노태우의 당선을 계기로 민주화 세력은 분열되었고 계파 갈등이 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요약하면 독재 정권에 대한 승리,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영향력, 소통 없는 군과 같은 상명하복 문화, 나와 다른 이념이나 계파라면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386의 특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1991년 6월 3일 노태우 정권이 총리 서리로 발탁한 정원식 전 문교부 장관이 자신이 가르치던 한국 외대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고 나올 때 문교부 장관일 때 전교조가
불법 단체로 낙인 찍힌 것에 대하여 항의 차원에서 달걀과 페인트, 밀가루 등을 던지고 발길질까지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 냉전의 종식과 동구 사회주의 몰락을 알고 있던 국민들은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과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였죠. 이들은 갓 시작된 민주주의지만 이제는 정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국은 이런 여론을 이용해 극진 좌경 세력이라며 학생들을 싸잡아 국민들 앞에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를 계기로 학생운동권은 과거와 같은 호응을 받을 수 없었으며 1996년 연세대 사태로 직격탄을 맞게 되죠. 2만 명의 대학생들이 연세대를 점거하였으며 경찰의 해상 과정에서 400여 명이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1991년 이후 학생운동은 더 이상의 주족도 존재해야 하는 명분도 잃고 그 중심의 학생들은 386 세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386들에게 그 후배들은 선배들이 만든 조직 자체도 유지를 못하는 찌질이들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다시 말해 학생운동의 쇠락을 비켜간 386 세대에게 후배들은 그냥 바보였을 뿐이죠. 민주화라고 하면 386 세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들이 민주화 정치의 시작과 끝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60, 70년대 운동권이던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장기표는 민주화 운동은 대학 캠퍼스와 친구가 있는 환경이어서 가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성원도 운동권 세력은 보상을 받을 만큼 받았으며 과거의 경력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지 말고 민주화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386들이 훈장의 의미는 이들과 많이 달랐죠. 온라인 서점 알라딘 대표 조유식은 386 세대는 헌신의 세대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386 세대 차세대 대망론이 얘기하고 있음을 강조하죠. 아마 이 말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들의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의 위치와 위상은 그 역사적 헌신의 보상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하나같이 동의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넉넉함이라는 것이죠. 산업화 이후 농촌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모여들었고 도시인들은 소득이 증가합니다. 또 사람들은 편리함을 위해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는 곳에서 모여 살기 시작하죠. 이런 이유로 정보 교환 비용은 현저히 줄어들며 동시에 교육 수준도 높아집니다. 흔히 이런 이들을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업화가 진행되고 중산층이 늘어나면 독재 정권도 사회적 변화의 분위기를 통제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1인당 GDP가 어느 수준을 넘으면 민주화에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민주화 이후 개방도가 높아지면 경제 발전은 더 빨라지는 것이죠. 노동자 세력도 민주화에 있어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전태일로 대표되는 노동자 세력은 조직적 투쟁을 통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환경 개선 등을 획득하여 나가기 시작하죠. 이들은 더 나아가 지금은 노조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목숨을 건 투쟁에서 획득한 세력입니다. 대표적 예가 원풍 모방지부 노조 민주화 투쟁, 회사 재건 투쟁, 동일 방직 사건, YH 무역지부 폐업 반대, 사복 항쟁 등이 있습니다. 이들 노조의 투쟁은 독재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데 집중하였죠. 1987년 이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386들과 모든 세대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죠. 하지만 달콤한 행복도 잠시였고 IMF로 대한민국 교육, 노동, 문화 등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인들이 모두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부정적 영향은
사회와 개인의 삶을 세대별로 변화의 충격과 적응력은 세대마다 다르게 표출되었죠. 이 고비를 국민들이 합심하여 잘 넘기기는 하였으나 그 후유증은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의 축복 아래 386들은 그들에게 닥쳐올 불행과 난관도 잘 피해가는 세대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입니다. 이 부분을 쓰면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될 놈들은 무슨 수를 써도 되고 안 되는 놈은 진짜 죽어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죠. 시대의 축복과 386들의 노력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들은 축복받은 세대임은 확실합니다.